안녕하십니까. 깊은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려 점잖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두 철학자를 모셨습니다. 동양에는 예의와 사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공자님이 계시고, 서양에는 집도 절도 필요 없다며 통 속에서 살았던 거지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의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동양의 스승 공자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남긴 수많은 명언 중 그의 인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평생을 사람 귀한 줄 아는 마음, 즉 인을 실천하며 살았던 공자의 일화 두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 마국간 화재 사건입니다. 어느 날 공자가 조정에서 나랏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나서 아끼던 마국간이 홀라당 다 타버린 것입니다. 당시 말은 지금의 고급 승용차보다 훨씬 비싼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말은 비싼 말들은 무사하냐 라고 먼저 물었겠지요. 하지만 공자는 도착하자마자 탄식하며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이 다쳤느냐? 그는 말이 죽었는지 마국간이 얼마나 탔는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거기서 일하던 마부들과 하인들의 안부만을 챙겼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하인들은 평생 공자를 존경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아랫사람을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하는 태도, 이것이 공자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두 번째 일화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가는데 한 부인이 무덤가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제자를 시켜 사연을 물으니 부인이 말합니다.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또 호랑이에게 당했고 이번엔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이르렀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이죠. 공자가 의아해서 직접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면 왜 산 밑의 마을로 떠나지 않고 여기 사시오? 그러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여기 있으면 적어도 관라들이 세금을 뜯어가거나 괴롭히지는 않으니까요. 공자는 탄식하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공감할 줄 알았던 공자. 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자와는 정반대로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나 혼자 산다를 외쳤던 남자 디오게네스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명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 그는 집 대신 커다란 나무통 속에서 잠을 자고 낡은 망토 하나로 사계절을 버텼습니다. 괴짜 같지만 묘하게 속이 시원한 그의 일화 두 가지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과의 만남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직접 찾아옵니다. 대왕이 통 앞에 서서 묻습니다. 그대가 그 유명한 디오게네스인가?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부귀영화를 주랴? 보통 사람이라면 넙죽 절을 하며 한 자리 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딱 한마디를 합니다. 비키시오. 당신이 내 햇볕을 가리고 있소. 천하를 가진 왕에게 너는 내 햇볕을 가리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배짱에 충격을 받은 알렉산더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내가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싶었을 것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돈도 자신의 자유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일화는 컵을 버린 깨달음입니다. 디오게네스는 평생 소유물을 줄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물을 마셔야 하니 밥그릇과 나무컵 하나는 들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시냇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손을 오므려 물을 떠 마시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디오게네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뿔싸, 이 어린아이가 나보다 훨씬 지혜롭구나. 손이 있는데 컵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나무 컵마저 바닥에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집에 물건이 쌓이고 더 좋은 차, 더 큰 집을 원하며 스스로를 옭아매는데 디오게네스는 오히려 가진 것을 버림으로써 세상 그 누구보다 가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두 철학자의 삶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자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을 챙기고 예의를 지키고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삶. 이것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남의 시선 때문에 피곤하기도 합니다. 반면 디오게네스는 철저한 나 자신으로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왕이 오든 말든, 내가 편하면 그만인 삶. 이것은 자유롭고 속 편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기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어서는 공자처럼 치열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자리를 만들고 나이가 들어서는 디오게네스처럼 체면이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가볍게 사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공자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디오게네스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짓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